네, 그래도 코스피가 빠르게 좀 낙폭을 줄여냅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오늘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 규모가 좀 줄고 있고 예, 맞아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네. 밀리며 사는 그런 패턴이네요. 네, 또 국내 증시를 좀 예. 짚어봐야겠죠.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답답합니다, 다들.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지금 야 이거 어때 해야 되나 싶은데 이거 뭐 맞고 틀리고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냥 오늘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속에 있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이 말 해도 될까 말까 하지 마시고 소신 발언. 그냥 막 쏟아내세요. 네. 예. 지금 어제 오늘 장 딱 한번 총평이 필요합니다. 이거 일단 어제 테슬라 때문에 살았고요. 테슬라 때문에 네, 살았고. 그냥 하루 연기한 것 정도였습니다. 결국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불신의 느낌을 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걸 어제 이제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뉴스로 하루 정도 연장했는데 결국 초를 친 건 결국 정부의 이번 속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3,500, 4,000, 5,000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래갖고는 5천 어떻게 그렇죠. 합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모두 정리가 된 다음에 4,500, 5,000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될 거라면서 왜 2,700, 2,800부터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줬는지. 아니 완전 설레발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 속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3,500, 4,000 포인트를 가려면 크게 세 가지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외부 변수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잘 협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연초에 정말 기대 많이 했었던 상법 개정 예.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 예. 배당의 확대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일사천리대로 진행이 돼야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7만 전자군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는 어제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어제 할 만큼 했죠. 그렇죠. 관세 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예. 그런데 두 번째,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과 주주환원과 어떻게 보면 대주주 양도세 이게 오늘 이제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지금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 일단 속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늘 점심 정도쯤에는 누군가가 나와서 예. 왜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줘야 시장이 네. 좀 빠르게 안정화를 찾고 만약 그 명분이 타당하다면 지금 매수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조금 나은 행복회로, 희망회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네. 보통 이렇게 지수가 고점을 향해 갈 때 우리가 선물 옵션 상품 시장에서는 해지라는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네. 잡거나 아니면 시장 지수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풋옵션 상품을 좀 많이 사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도 기관도 풋옵션은 아직까지 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주체들도 일단은 지켜보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증시를 이끌 것인지 이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풋옵션 시장에 들어와서 풋옵션을 사기 전에 뭔가 저는 깔끔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품목별 관세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2주 내로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 7만 원 선 회복이 됐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주가 행보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하지만 결이 좀 다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미국 입장에서 손을 안 내밀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력의 강점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테슬라가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아줄을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잡아야 되는 입장이고 왜 썩은 동아줄일 가능성은 그 수와 그 금액이 정말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수율 쪽이요. 수율적인 부분도 있고 정말로 그 22조의 혹은 그 이상의 물량이라고 해서 어제 오른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뉴스에 이제 환호를 했던 건
고객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8년 동안 22조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먼저 환호를 했고 원래 AI5는 TSMC 쪽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AI6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맡긴다고 네. 어제 장 맞추고 나서 거의 그러니까요.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된 네. 상황이라서 예.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환호를 했던 건 뭐냐면 뭐 8년 동안의 22조 이것보다도 결국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일단 초기 물량이 22조 원이고 앞으로 이 물량이 2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환호를 한 거거든요. 예. 사실 22조라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걸 8년으로 나눠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총 매출액과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갑작스럽게 무너지던 어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활황으로 돌아가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22조는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수주를 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게 정말 현실화 될 것인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예. 그리고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또 이제 갑자기 마스가입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슬로건이죠. 그렇죠.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생각으론 네. 일본도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네. 그렇죠? 유럽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양보를 한 것으로 미국에 보여지고. 투자하기로 한 거. 그렇죠. 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뭔가 미국의 입맛에 맞는 구미가 당길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본처럼 5,500억 달러?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네. 1,000달러에서 준에 많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갭 차이가 너무 커서 돈을 더 주고 뭔가를 투자를 한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미국이 지금 가장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다들 조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것도 한번 수지 타산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봤냐면 우리가 올 상반기에 조선업을 볼 땐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고 봤죠. 첫 번째로는 신조 성과와 함께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를 봤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본업을 잘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이 MRO라고 하는 사업에 진출을 했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선 섹터를 굉장히 선호를 했는데 네. 막상 MRO 규모를 보니까 이들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나 작은 지금 규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 쪽을 이제 내준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득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협상을 해도 15%고요. 네. 협상을 안 했을 경우에도 15에서 20% 관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걸 협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만약에 협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낮은 관세율을 보였다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더 공격적으로 협상에 어떤 돌입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협상을 한 나라도 19%에서 15%. 안 해도 15에서 20%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일단 우리나라 산업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미국이 좀 구미가 당길 만한 업종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선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금융주들이 그래도 좀 빠르게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지금 금융주가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많은데 뭐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금융주주를 향해서 이자 놀이 하지 이자놀이보다 말라. 투자에 집중하라. 근데 이자놀이는 원래 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놀이만 하면 문제가 되는 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자 놀이도 하면서 뭔가 투자를 통해서 좀 건전한 증시와 투자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저는 네. 이건 금융주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난주 그리고 이제 어제 사실 지주사 혹은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반등세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3,500, 4,000포인트 간다면 은행주도 보험주도 혹은 증권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저도 이제 아침에 속보를 지금 전해 받은 현재 그냥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3,500, 4,000 이거는 지금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좀 붙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금융, 보험, 은행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속보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모두 지나간 다음에 다시 투자의 포인트를 잡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실적 괜찮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환경 방향성과 이제 부합했으나 지수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반도체 IT 소부장주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지에 애초에 없었던 거. 네. 누가 김태성 본부장 화요일 날 나오는 걸 알고 꼭 한번 물어봐 달래요.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하도 뭐 뒤에서 단속 해갖고 그 지금 물려갖고 뭐 꼼짝을 못하는 저 지인이 있어요. 네. 얘는 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던 겁니까 이 종목? 차트 일단 보니까 엉망이던데. DS 단석이라고 하는 게 네. 바이오 항공유라는 글쎄, 것을 예. 취급을 해요. 그런데 예. 지금 이게 전체 만약 100%라고 치면 예. 현재 미국에서는 1% 정도 의무화를 한 상태인데 예. 이게 이제 환경 규제 이슈를 타고 점점 이제 그 의무 확률을 이제 높인다라는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바이오 항공유 관련주로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기업이 있느냐?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유일하다고. DS 단석이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모두 턴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인 것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약 공시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현재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계약 수주 잔고를 보여준 것은 맞는데 네. 문제는 아직까지 수주만 받아놓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미래의 지향성과 이제 성장성을 놓고 보면 그래도 미국이 이 의무 보유 확률을 조금 더 늘린다면 수혜를 벌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에 발맞춰서 지금 DS 단석이 본업 쪽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괴리 혹은 갭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가격적으로 저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 혹은 3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이제 11월 달 정도쯤에 이제 급격하게 또 바이오 항공유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이 좀 화두가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때 한번 순식간에 네, 따블렸던가. 150에서 한 170, 거의 200% 가깝게 올랐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반등 없이 지금 조정이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구간에서 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 아니면 정부 정책의 힘을 받는 추세 흐름이 아니라면 예. 물량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 이제 네. 좀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나흘 연속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강세를 나타냈고 사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면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게 있는데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 방산주가 안 좋다라는 것보다도 지수가 안 좋으면 공교롭게도 조, 방, 원이 움직여요. 강하게. 지수가 안 좋으면. 지수가 네.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조방원이 지수가 한참 좋을 때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라면 상반기 끝 무렵쯤 그리고 이제 7월 달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현재의 기점에서는 오히려 지수가 안 좋은 날 그래 우리가 그래도 믿고 투자할 곳은 조방원이지라는 또 투자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선 괜찮고요. 방산 괜찮고요. 네. 그리고 원전은 조금 시들시들하지만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저의 솔직한 심경으로는 90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뭐 그 밑에 매수하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90만 원대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도 사실 목표는 지금 딱 하나를 보고 갈 겁니다. 고밸류, 저밸류 이걸 떠나서 황제주 가냐 안 100만 가냐 원. 이걸 볼 겁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순항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 10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갔을 때 그때 변동성은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지금 3,200 공방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장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그러면 좀 조정을 갖다가 하다못해 3,100이나 3,000 근방까지라도 간 다음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옆으로 기는 정도에서 다시 또 고점 올라갈 거로 보세요. 일단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횡보를 좀 힘을 하면서. 모았다가 뉴스를 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이 나오는 거 저는 반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조정이 나오면 다 힘든데 왜 반기냐고 하냐. 근데 일정 부분 조정이 있어야 그 다음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조정에 뭐 속상하신 분들도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고 싶으셔서 기다리셨다가 그때 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굉장히 또 수급 모멘텀이 강력하게 붙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쉬어가는 빌미가 오늘처럼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을 무너뜨리면서 조정이 나오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정의 원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처럼 정말 투자자들이 한껏 기대했던 부분이 무너지면서 지수의 조정이 나오면 그건 매수되긴 자금들도 강력하게 들어오기에는 저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저는 먼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네. 근데 조정이 저는 깊게 나오지 않는다면 현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뉴스 두 가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관세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는 금리에 대한 부분. 네. 이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일정 부분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이번에는 동결이고 이제 미국 FOMC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과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느냐 여부인 것 같고. 그럼 이거에서 만약에 예측과 다르게 간다면은 다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7월 달에는 동결, 그리고 네. 이제 9월 달에는 인하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네.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저는 큰 부담 없이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입각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긍정 시나리오 하나는 이거죠.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일 때문이긴 하지만 연준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연준 방문한 게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정말로 그 리모델링 하는 것만 받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깜짝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많은 분들이 거의 한 10명 중에 8분은 금리 동결로 생각을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또 희망까지 보태서 말씀을 드려보면 8월 달, 9월 달에 만약 지표들이 나왔는데 물가가 심상치 않아서 그때 또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다면 차라리 내렸다 했을 때 지금 내려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환율하고 지수하고 역상관관계가 아주 뚜렷해지는데 네, 장 오를 때 환율 떨어지고 그렇죠. 장 빠질 때 환율 오르고 네. 어느 쪽이 먼저라서 그리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다시 또 1,390원대예요. 일단은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네. 그렇고 우리가 이제 연초 그리고 작년에 좀 이야기했었던 킹달러. 퀵달러. 네.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수급이 미국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하루 이틀 사이의 흐름을 보고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우선 시장이 불안하니까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결국 일단 미국 시장을 좀 선호를 하는 선호 심리가 조금 펼쳐져 있는 것 같고 예. 대신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지금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환율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이 계속 뒤죽박죽 바뀌고 있어가지고 참 추세를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번 주로 슈퍼 위크라 하는 얘기가 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FOMC가 있지. 네. 네. 물가 지표 있지. 주말에 또 고용 지표 있지. 8월 1일 날 또 관세. 정신없네. 예,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